거센 비난의 폭풍 속에서 LA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그의 감독 인생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좌완 투수를 상대할 때 김혜성과 같은 좌타자를 교체하는 그의 철칙, 플래툰 시스템이 모든 공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아우성쳤고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으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게 굴욕적인 0.5 패배를 당하며 월드시리즈 챔피언의 체면을 구긴 팀의 수장에게 엄청난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타석 만에 산타를 친 김혜성과 같은 선수가 바로 이전 경기에 벤치로 밀려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로버츠 감독은 지나치게 경직된 것일까요? 그는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수많은 질문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나흘간의 기다림 끝에 김혜성의 이름이 마침내 선발 라인업에 9번 타자 중견수로 복귀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팬들의 시선이 오직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증명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놓인 시련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2025년 5월 8일 부시 스타디움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마운드 위에는 에릭 패디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투수가 아니라 진정한 괴물이었습니다. 2023년 KBO 리그에서 MVP, 트리플 크라운, 골든글러브, 그리고 명예로운 최동원상까지 휩쓴 사나이. 한때 공포를 심었던 장본인이었고 얄궂게도 김혜성은 그의 희생양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KBO 시절 키움 히어로즈 소속이었던 김혜성과 에릭 패디의 상대 전적은 11타수 2안타, 그리고 무려 5개의 삼진이라는 끔찍한 숫자였습니다. 기록만 봐도 그 격차가 느껴지는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한 분석가는 이것은 놓칠 수 없는 승부가 될 것입니다. 김혜성은 엠브레온 이후 완전히 환골탈태했고 패디 역시 치명적인 스위퍼를 장착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자신이 아닌 두 선수의 격돌입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3회 1사주자 없는 상황. 김혜성이 타석에 들어서 옛 천적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91마일 커터를 지켜본 뒤 88마일 체인지업을 능숙하게 골라냈습니다. 패디는 결정구로 94.6마일의 몸쪽 꽉 차는 싱커를 던졌습니다. 김혜성이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강한 타격이었지만 공은 중견수 정면으로 날아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쉬움 속에 첫 타석을 마쳤습니다. 과거의 악몽은 여전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웅은 역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4회, 김혜성이 다시 타석에 섰습니다. 우위를 점한 자의 자신감으로 패디는 풀카운트 상황에서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89마일의 까다로운 커터를 던졌습니다. 열에 9은 헛스윙하거나 지켜보다 삼진당할 법한 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달랐습니다. 그가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현지 해설진들마저 경이롭습니다. 저건 비범한 스윙 기술입니다. 라고 외치게 만든 실로 감탄을 자아내는 스윙이었습니다. 타구는 좌측 필드로 날아갔고 막을 수 없는 깔끔한 안타가 되었습니다. 김혜성이 패디를 이겨냈습니다. 그가 징크스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루를 밟자마자 김혜성의 두 발은 마치 튀어나가기 직전의 스프링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폭발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발로 두루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완벽한 도루, 이로써 그의 메이저리그 100% 도루 성공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다저스에게 황금 같은 득점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무쇠주자 두루, 그리고 다음 타자는 다름 아닌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도 얄궂었습니다. 황금 같던 기회는 오타니가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지 못하면서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김혜성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사자처럼 싸웠지만 동료들이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7회, 다저스는 여전히 무득점이었습니다. 누가 포문을 열 것인가? 또다시 김혜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96마일 싱커를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이겨냈습니다. 투수 머리 위를 살짝 넘기는 내야 안타. 경기 중 두 번째로 그가 득점 기회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불굴의 투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하지만 또다시 실망감이 팀을 감쌌습니다. 다저스 타자들은 줄줄이 물러났고 기회는 무력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경기는 카디널스의 2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저스의 연패는 우려스러운 2연패로 늘어났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씁쓸하게 인정했습니다.
김혜성이 선두 타자로 나가 2번이나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우리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타자들은 공을 인플레이시키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선발 투수가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운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운하게 잡힌 강한 타구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상대의 공에 좋은 스윙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모든 것을 뒤바꿀 만한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김혜성은 자신의 타격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에 있을 때 그 선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김혜성이 KBO 리그에서 에릭 패디에게 약했던 전적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출루하거나 좋은 타구를 만들어낼 것이라 기대했고 그는 해냈습니다. 로버츠의 믿음은 과거의 기록이 아닌 바로 지금 그가 눈으로 본 것에 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경기 가장 뜨거웠던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7회 카디널스가 좌완 투수 스티븐 매치를 등판시켰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과연 로버츠는 자신의 플래툰 시스템을 고수할 것인가? 그가 김혜성을 교체할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버츠의 철칙이 처음으로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은 그를 둘러싸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로버츠의 대답은 김혜성을 향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그가 김혜성을 교체하지 않은 이유는 앞선 2타석에서 김혜성이 보여준 비범한 끈질긴 모습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볼 카운트 싸움을 정말 잘 해냈고 유인구에 헛스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혜성이 아주 좋은 내용의 타석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를 남겨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강경하기로 유명한 감독의 생각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활약만으로 끈기와 지성으로 김혜성은 상대 투수뿐만 아니라 감독의 절대적인 신뢰마저 정복해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다저스에서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팀은 패배했지만 김혜성 개인은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그가 누구든 상대할 수 있고 어떤 압박도 이겨낼 수 있으며 모든 편견을 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좌완 투수를 상대할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혜성을 위한 새로운 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혜성 선수의 용감한 활약과 그의 커리어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흥미를 느끼셨고 이와 같은 깊이 있는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